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픽TV의 강주환입니다. 오늘은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픽 시험 공부법인데요.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오픽 공부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오픽 시험을 신청을 했고 제법 또 가격도 있잖아요. 8만원 가까이 되는 시험이니까 오픽 시험을 신청해 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오픽과 인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험의 도입부터, 그리고 현장에서 그 오픽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을 만났고요.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또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네요. Today is the day I shine.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의 첫 번째, 바로 Know yourself.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공부라는 건요, 어딜 도착하는 여행과 같은데요. 처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가는 시간이 정해지는 것, 얼마나 내가 목표하는 곳까지 가는지는 정해지게 되어 있죠. 특히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주나 한 달이나 많아도 2달, 3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일단 어디까지의 티켓은 끊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이면 부산까지 목표가 생겼어요. IH가 제 목표예요. 그러면 내 현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것은 시간이 달리 걸리겠죠.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무궁화 열차를 탈 수도 있고 KTX를 탈 수도 있고 또는 non-stop train SRT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4시간, 많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It is absolutely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그래서 어디 있느냐가 결국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그 거리감의 차이와 거기에 뭘로 타고 갈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현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위에 등급별 답변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현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하는 등급도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하는지, how good they are,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시작과 그리고 목표한 지점, 내가 가는 곳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방향과 가는 길, 이것은 내비게이션,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현재 어디 있고 어딜 가는지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펠링의 노예는 이제 그만이라고 제가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영어 스피킹을 할 때 문자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느낌을 말해 주세요. 비록 못 듣지만 댓글이라도. 네. 꽃, 나무, 태양, 바다, 그림자, 산. 여러분. 자, 이게 웬 한글 테스트? 이게 뭐냐면 한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스펠링이 떠오르십니까? 꽃 하면 쌍기역 하고 오하고 치읓, 산 하면 시옷하고 아하고 니은. 이렇지 않죠? 뭐죠? 자,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flower,
tree, sun, ocean, shadow. 어때요? moon 하면 여러분 탁 이렇게 떠오른 달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moon 이렇게 떠오르나요? water, 네, water 이렇게 떠오르나요? 아니면 철성철성한 물이 떠오르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언어에는요 이미지가 개입합니다. 네, 특히나 그 mother tongue,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음성을 들으면, 음성 자극을 들으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스펠링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들을 때 이게 우리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스펠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도 빨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펠링이 내 머릿속에서 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형상화 된 게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면서 그것을 완성됐을 때 읽기 때문에 소리가 끊어지는 거죠. There's a beautiful garden full of flowers and trees. 이렇게 하면 full of flowers and trees 하고 스펠링이 떠오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스크립트를 결국 내가 이미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자를 떠올리고 그걸 읽기 때문에 읽는 것이 어때요? 딱딱하죠.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대로 말한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될 겁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그래서 robotic speech는 언제나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꽃 하면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 카메라에서 뭐 날라올 것 같아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flower 여러 개 그리고 flowers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flowers 하면 그림이 떠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데나 펜을 잡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flower 하고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flower 하면 그 그림이 떠오릅니다. 마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글, 이미지, 그리고 영어가 있으면 영어 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한글 하는 사람도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글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 때는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 문자로 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느려지고 딱딱하고 알아듣기도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mountain 하면 역시나 또 M-O-U-T-A-I-N 이렇게 떠오르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행동으로 저처럼 mountain 올라가는 거 mountain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펠링이 사라지고 mountain 하고 행동과 함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정말 좋죠. sun 하면은 이렇게 햇빛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듯이 sun 하면 sun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sunrise 하면 또 스펠링 떠오르죠. sunrise 그리고 sunset 하면 행동으로 해보시면 저를 보세요. sun 그렇죠. rise sunset sun 알겠죠? 결국은 모든 every single word has image 모든 단어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로 모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픽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정말 모든 단어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이미지로 모두 전환해주면 말을 떠올릴 때 빨리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refrigerator 냉장고 혹시 한글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문을 여는 연습처럼 refrigerator 하고 냠냠냠 알겠죠? refrigerator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와 제스처로 그 말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말하면 그 단어를 꺼낼 때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문자를 지우시고 내가 말하는 것만큼은 이미지로 교체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연습도 실전처럼.
당연한 말인데 참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픽 시험은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컴퓨터로 녹음하는 시험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컴퓨터는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라도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시험인데 결국 도자기 만드는 가공법을 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막상 도자기를 만드는 테스트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권도를 글로 배운다, 그림으로 배운다 보다 그냥 태권도 하고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리고 노래 오디션. 그 현장에 가서 부를 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정했잖아요. 이것도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그 정해진 주제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아는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텍스트만 보고 간다 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당연히 잘하기가 어렵겠죠. 안 해본 걸 잘할 순 없으니까요. 장대 높이뛰기 테스트를 보는데 장대를 현장에서 처음 잡아봐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오히려 운동에 가깝습니다. 운동 테스트.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연습을 하셔야죠. 어떤 장기자랑에 제기차기가 테스트예요. 그러면 제기를 차봐야죠. 그래서 태스크는 시험이 원하는 태스크는 리코딩인데 우리가 하는 연습은 매번 그냥 해보는 거. 그냥 녹음을 해보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녹음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는 시험을 준비 없이 자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팁은요, 녹음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녹음을 하면 장점이요, 내가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못하는 걸 체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분을 채우셔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거든요. 꼭 녹음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완성품을 사라. 자, 나는 어떤 친구랑 친해요. 그러면 we are close to each other.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이렇게 말을 한 번에 통으로 사놓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는 우리지, we. 그렇지. get along with, 그리고 사람 하면 잘 지내는 거지. 이렇게 할 말에는 틈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에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We are pretty close to each other. We know each other very well. We hit it off.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 단위가 최소한 한 표현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계를 만지는 수준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는 좀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피스톨도 있고 매거진, 탄창도 있고 라이플, 총도 있고 그런데 좀비들이 옵니다. 거기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방, 두 방은 쏘겠지만 쫓아오는 좀비들을 이겨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만들어진 좋은 따발총,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늘어진 물미역처럼 늘어진 그 총알을 그냥 쏠 수 있는 완제품을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시험에서는 완제품을 구비하셔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비들아, 칼을 내가 조립하고 있어. 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당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엑스맨처럼 되어 있는 딱 칼 해가지고 쑥쑥쑥 긁으셔야 여러분 이기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고요. 그것을 싸움에서, 시험이라는 싸움 현장에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조립하지 마시고 시험에서는 반드시 완제품으로
전투를 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싸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어이? 자, 이거는 스크립트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스크립트가 굉장히 죄악시되고 있죠. 특히 그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스크립트를 외우지 마라. 그럼 뭘 얘기해야 되죠? 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중요한 장소에 갈 때는 꼭 스피치 연습은 합니다. 외우진 않더라도 연습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이란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영어는 노래와도 같은데 노래에는 뭐가 있어요? 멜로디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단연코 노래가 아닌 가사였을 겁니다. 가사를 외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자, 시험은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노래하는 오디션에 가서 여러분이 가사를 외웠다고 심사위원한테 가사만 쭉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영어는 의미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가사만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노래처럼 들리지 않는 거죠. 자, 스크립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스크립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노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노래할 때는 꼭 반드시 어떻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펼쳐질 것을 마인맵을 짭니다. 그 마인맵을 통해서 그 얘기만 하려고 하죠. 그 대부분의 그 영어 하시는 분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every single expression을 외우지 않고 다음 말 할 때 그 다음 말은 무엇을 할 거다 정도는 준비해 가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어떻게든 총 집합을 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운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든 건 아니고요. 정말 한 10년 넘게 고민한 숙제를 저도 드디어 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저만의 뿌듯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으셔서 또 그 유튜브에 댓글로 좋은 성적 얻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앞으로 영어는 어떻게 하죠? 이런 말이 지금처럼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고마이 구독자님, that's it for today. I hope to see you soon. Bye.